인류 역사상 한 개인이 넓혀놓은 최대 영토의 국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정복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소스 정투 승리 후 알렉산더 대왕은 군량미 확보차 당시 최대 곡창지대였던 나일강 하류의 이집트로 가기로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해안선을 따라서 작은 국가들의 항복을 받거나 혹은 항복을 받지 않을 경우 철저하게 파괴해서 이집트까지 남진하죠.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을 했고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이집트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터라 이집트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준 알렉산더 대왕을 해방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나일강 하류 곡창지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하나 또 새롭게 건설하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였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 건설이 선례가 되어서 이후로도 알렉산더 대왕이 동진할 때마다 주요 도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게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닌 모든 인종과 민족이 대통합하는 다문화 사회였죠.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은 동서양의 문화가 합쳐지는 헬레니즘 문화의 산실이 되어준답니다. 한편 알렉산더 대왕이 포로로 데리고 있던 페르시아의 샤한샤 다리우스 3세의 어머니와 아내가 덜커덕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비록 두 사람을 예를 갖추어 격식 있는 장례식을 치러주었으나 아내와 딸의 부고를 들은 다리우스 3세는 분노하며 이 모든 원인을 알렉산더 대왕에게 돌렸습니다. 도망가 있던 다리우스 3세는 흩어진 병력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집트에서 북상해 다시 동방으로 원정 나가려는 알렉산더 대왕을 막기로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1년 유프라테스 강을 도강합니다. 다리우스 3세는 이번에도 페르시아의 주 병력인 기병과 전차들을 무장화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군을 박살낼 계획이었습니다. 전차전에 유리한 거대한 평원을 찾던 중 티그리스 강 근처 가우가멜라라는 평원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유인했죠. 알렉산더 대왕은 뻔히 유인임을 알면서도 속아줬어요. 그 이유는 다리우스 3세가 패배하고 나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너가 원하는 곳에서 적이 원하는 곳에서 다리우스 3세랑 싸우고 다리우스 3세를 무찌를 생각이었던 거죠. 와, 그런데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 진을 친 페르시아 병력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마케도니아의 한 장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야습을 제안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야습을 반대하며 딱 한마디 하죠. 나는 여기 승리를 훔치러 오지 않았다. 야습 같은 비겁한 방식이 아닌 정정당당한 전면전으로 다리우스 3세를 패배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우가멜라에서 결전의 날이 오니 알렉산더 대왕 전쟁사에서 가장 큰 전쟁이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던 페르시아와의 최후의 전쟁, 기원전 331년의 가우가멜라 전투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원래 오전에 공격을 감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정적인 전투에 앞서 알렉산더 대왕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오후에 진군했습니다. 반면 다리우스 3세와 페르시아군은 혹시나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군대가 야습을 해오지 않을까 거의 뜬 눈으로 전군 다 밤을 샜다고 하죠. 늘 그렇듯 마케도니아 군의 포메이션은 좌익 파르메니온, 우익 알렉산더 대왕 담당이었습니다. 더불어 가우가멜라에서는 대열을 사선으로 두어 좌익이 뒤에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하는 우익이 맨 앞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알렉산더의 공격 전술을 파악하고 있던 다리우스 3세는 이번엔 상대적으로 약한 부대를 중앙에 두고 좌우익의 최강 정예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대신 중앙의 약세는 전차로 보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기병대 헤타이로이도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에게 막혀 있었고 중앙의 팔랑크스는 페르시아 전차에 유린되었고 좌익 파르메니온조차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 초반에는 누가 봐도 페르시아군이 우세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신속히 맨 오른쪽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람을 보내 지금 좌익이 괴멸되기 직전이니 무리한 진군을 포기하고 좌익과 중앙을 백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중앙의 거의 모든 병력을 마케도니아군 진영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우스 3세 개인 경호가 약해지겠죠. 그 틈을 타 알렉산더와 그의 기병대는 죽을 힘을 다해 말을 타고 페르시아 좌익을 헤집고 중앙으로 뛰어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또 혼자서 다리우스 3세에게 미친 듯이 뛰어들었고 다리우스 3세는 이번에도 알렉산더가 코앞에 오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3세를 쫓으려고 했지만 중앙과 좌익의 파르메니온이 워낙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지라 말머리를 돌려 그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들도 전차고 기병대고 할 거 없이 왕이 도망치는데 어떻게 더 싸웁니까? 다 같이 도망쳐버렸습니다. 기원전 331년의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거두었죠.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 승전 후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바빌론에 입성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워낙 큰 국가였기 때문에 바빌론과 같은 준수도 기능을 하던 도시들이 꽤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한 도시들 중 수사를 점령하고 결국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기원전 330년 그토록 그리스 문화권과 충돌하던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멸망하고 말았죠. 페르세폴리스에서는 다 함께 승리의 연회를 베푸는 과정에서 술에 잔뜩 취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방화 명령을 내렸고 왕명에 따라 페르시아의 수도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대방화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 워낙 큰 방화였던 만큼 알렉산더 대왕이 술에 취해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이미 도시 청소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세폴리스를 잿더미로 만들고 다음날 술이 깨서 내가 왜 그랬지? 라며 후회했답니다. 대방화 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를 페르세폴리스가 아닌 바빌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3세의 행방을 듣게 됩니다. 바로 엑바타나라는 곳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3세를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기 위해 다시 한번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3세의 최후는 허망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에게 등을 돌린 페르시아군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베수스는 장교 및 지방 총독들과 함께 다리우스 3세를 감금해버리고 베수스가 직접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을 제칭했습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과 맞붙었는데 베수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상대가 안 됐죠. 베수스의 군대를 괴멸시킨 후 알렉산더 대왕은 붙잡혀있던 다리우스 3세를 발견하지만 그는 이미 시신인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에 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장례를 페르시아 국장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주었으며 남은 왕족들도 잘 보호해주었죠. 다리우스 3세를 죽이고 도망간 베수스는 박트리아 지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베수스가 그 박트리아의 사트라프, 박트리아의 지방 총독이었기 때문에 박트리아가 그의 근거지였고 그곳에서 베수스는 스키타이 유목민족들을 포함해 여러 이민족들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죠. 베수스는 지금의 중앙아시아 곳곳에 식량과 가축들을 전부 가져가거나 죽여버리면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병사들을 굶겨 죽일 생각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군합니다. 결국 베수스는 부하들의 반란으로 알렉산더 대왕에게 넘겨집니다. 반란으로 흥한 자 반란으로 망하죠. 알렉산더 대왕은 본인의 손으로 직접 다리우스 3세를 끝장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베수스가 가로챘으니 베수스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베수스를 발가벗긴 뒤 마차에 묶고 거친 땅길 위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오지게 하다가 두 그루 나무에 양팔과 양다리를 묶은 뒤 나무를 당겨서 사지를 절단시키는 거열형으로 베수스를 처형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보복이기도 했지만 페르시아의 군주 다리우스 3세의 진짜 살해범을 죽이면서 페르시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베수스 처형 후 다리우스 3세의 복수를 해준 사람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자기가 페르시아의 군주라고 자칭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서 동방원정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죠.